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해가지고요. 바로 연맹왕국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연맹왕국. 자, 일단 연맹왕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이제 부족 국가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족 국가들이 서로 이제 연맹을 맺어가지고 왕을 이제 선출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이 연맹왕국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연맹왕국의 나라들 부여, 고구려, 억지오동의 사만 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어떤 그 위치를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나라들이 다 제천 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했대요. 그 제천 행사의 명칭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 각 나라의 풍습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위치는 당연히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다시. 자, 이렇게 이제 봐서 우리나라 이제 지도가 있고요. 위치를 먼저 보면 여기 만주 지역의 제일 위쪽에 부여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압록강, 우리 제일 첫 시간에 그 강 했었죠? 그 압록강 부근에서 이제 고구려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함경도 쪽, 여기에 이제 옥적, 그 다음에 여기 강원도 쪽, 동해, 그 다음에 여기에 경기, 충청, 전라도 이쪽에서 마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낙동강, 낙동강 바로 왼쪽에 변한, 그 다음에 여기 경상도 쪽에 진안, 이렇게 해서 이런 나라들이 만들어졌는데 특히나 여기 밑에 마한, 변한, 진안 요 세 나라는 묶어가지고 삼한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요걸 이제 여러분들 확인하고 일단 위치랑 함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제천 행사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제천 행사 부여의 제천 행사는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 자, 바로 영고라고 이제 부릅니다. 부여, 영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제천 행사가 뭐라고 불렀냐면 동맹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열었고요. 자, 옥저 같은 경우에는 제천 행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옥저에서 제천 행사를 아예 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서 우리가 옥저의 제천 행사 이름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동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천 행사가 있었냐면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요. 자, 이 마한, 진안, 변한, 사만 같은 경우에는 제천 행사를 두 번 합니다. 언제 하냐면 5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이렇게 해요. 5월에 하는 이제 그 제천 행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린날이라고 얘기하고요. 10월에 하는 제천 행사를 계절제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러면 사마는 왜 이렇게 이제 제천 행사를 두 번 했냐? 보통 우리가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제 추수를 하고 곡식을 이제 수확한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그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여기 밑에 이 그 사만 지역은 남쪽이니까 농사가 잘 되겠죠. 그래서 씨를 뿌리고 난 직후에 한 번 하고요. 5월 달에 그다음에 이제 추수할 때 이제 10월 달에 그 이제 제사를 이렇게 두 번 지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풍습입니다. 자, 어떠한 풍습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부여의 풍습이다라고 하면 제일 일단 이제 유명한 거는 자, 사출도라고 하는 이게 운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출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해서 이 가라고 하는 건 어떤 이제 지배자라고 하는 뜻이 뭐 족장 이런 뜻입니다. 지배자 족장. 자, 그래서 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자로 했을 때 말이죠. 우는 소입니다. 저는 돼지, 구는 개입니다. 자, 그래서 동물의 이름을 따서 그 부족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요거 우리 원시 신앙에서 좀 배웠던 거랑 좀 익숙하지 않나요? 그래요. 특정한 동식물을 이제 숭배하는 토테미즘이 또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부여는 이제 잠깐 여기 밑에서 설명하면 자, 5개의 이제 부족이 이렇게 이제 연맹을 맺어가지고 부여라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자, 연맹 왕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왕을 이제 선출하게 했죠. 그럼 족장 가운데서 이제 그 투표해가지고 왕이 이제 선출이 되면 나머지 지역은 이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왕이 있긴 있지만은 이 연맹국의 특징은 왕이 있지만은 다른 지역은 그 지역 출신 족장이 다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지역은 여기고요. 각각의 족장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별도로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나 외교 이렇게 좀 큰 거는 그러니까 큰 그런 거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알아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법도 다 달라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사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나누어서 독립적으로 영토를 다스리는 거, 요걸 이제 사출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여에는 자, 순장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장. 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지배자가 죽었어요. 죽으면 이제 무덤 만들겠죠. 무덤 만들 때 그냥 시신만 딱 묻는 게 아니라 이제 당시 이제 그 지배자가 사용했던 어떤 물건들을 함께 묻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당시 사람들은 이제 내세가 있다. 죽고 난 이후에 세상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죽고 이제 죽은 이후 사후 세계에 가가지고 또다시 이제 왕으로서 이제 통치할 때 자기가 이제 그 지상 세계에서 썼던 거, 현실에서 썼던 거, 그걸 이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도 어떻게 돼? 지배를 하려면 자기를 보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왕을 이제 모셨던 그런 이제 신하들을 함께 묻는 겁니다. 무덤에다가. 그걸 이제 순장이라고 하는데 이 순장의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산채로 그냥 묻는 거랑 신하들을 또 하나는 이제 죽여서 묻는 거랑 이렇게 있어요. 그걸 이제 순장의 풍습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형사취수제 라고 하는 풍습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형이 죽으면요 그 형수를 취한다 이런 거야.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한다.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좀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자, 형과 동생이 있는데 형이 죽으면은 형의 그 부인을 동생이 데리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풍습이 왜 있었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한반도 영토에 비해서 인구가 이제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기 고대 사회 때만 해도 인구가 많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 중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가 자기 원래 그 부족으로 이제 되돌아가 버리면 노동력이 하나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노동력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형사치수제 요런 풍습을 운영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또 하나는 뭐 일책 12법이라고 하는 또 풍습이 있어요. 일책 12법. 자, 이게 뭐냐면 한 가지 잘못을 하면 12배로 배상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사탕 하나 훔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탕 12개 이제 배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책 12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부여의 이제 핵심적인 풍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를 한번 봐볼게요. 자, 부여도 오부족 연맹체지만 이 고구려도 5부족
연맹체예요. 그러니까 5개의 부족이 연맹을 맺어가지고 나라를 이제 세웠다라는 건데, 뭐, 자, 뭐, 게르부, 소노부, 순노부, 전노부, 관노부 해가지고 이렇게 5개 부족인데요. 그 5개 부족 중에서, 이제 핵심, 지배층은 이제 어느 부족에서 나왔냐면, 게르부라고 하는 부족에서 이끌었어요. 게르부 고씨. 자, 이 게르부, 핵심적으로 요 게르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왕 아래에, 뭐, 상, 그 다음에, 패자, 뭐 고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관직 명칭도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관직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국가 어떤 중요한 정책 같은 걸 결정할 때 이 부족장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그 귀족 회의를 고구려의 귀족 회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회의라고 얘기해요. 제가 쓸게요. 제가회의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고구려의 혼인 풍습 중에서 유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서옥제라고 하는 풍습이에요. 자, 이 서옥제라고 하는 풍습은 뭐냐면 일단 이 서옥, 옥이라고 하는 거, 옥은 이제 한자로 집이라는 겁니다. 이 서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옆에 딸린 조그만한 집, 요걸 이제 서옥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자, 자,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이 고구려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남자가 먼저 여자 집에 갑니다. 여자 집에 가가지고요. 그 여자 집 옆에 있는 이 서옥에서 함께 생활을 해요.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둘 사이에서 아기가 이제 태어나고 아기가 어느 정도 크면 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남자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걸 이제 서옥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고구려에서는 왜 이러한 서옥제라는 풍습이 있었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시기에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노동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결혼한 다음에 바로 그 결혼한 여자를 바로 이제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살면 여자 집 입장에서는 이제 손해겠죠. 노동력, 여성 노동력 하나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남자가 먼저 여자 집에 가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노동력을 일단 먼저 제공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같이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옥제예요. 그러니까 이 서옥제도 결국에는 노동력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옥저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참고로 이 옥저랑 동해 같은 경우에는 왕이 없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옥저의 이제 풍습이라고 하면 가족 공동 무덤이 있었어요. 가족 공동 무덤. 그러면 한 가족이 한나라시에 갑자기 뭐 똑같이 다 죽어서 이렇게 무덤 만들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이제 요 무덤을 만드냐면, 자, 예를 들어 이제 예를 들어 가족이 이렇게 이제 셋이 있다고 하면 누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그 시신을 이제 땅에 이렇게 이제 묻는데 깊게 묻는 게 아니라 이제 흙을 덮어가지고 이제 딱 살만 썩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묻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묻으면 이제 살만 썩겠죠. 그러면은 그 뼈를 이제 추려가지고 한 곳에 또 보관을 해요. 보관한 다음에 이걸 또 다른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군가 두 번째 누가 돌아가셨어. 그럼 똑같이 해서 이 뼈를 어떻게 돼? 같이 묻는 거예요. 또 해가지고 뼈만 추려가지고 모으는 거야. 이게 이제 가족 공동 무덤인데,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장제라고도 얘기해요. 뼈를 모아가지고 이제 무덤 만들었다라고 해서 골장제.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옥저에는 또 이제 어떤 게 주로 생산이 됐냐면 바닷가 바로 옆이잖아. 소금, 그 다음에 어물, 물고기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유명했고요.
이 옥저에 유명한 또 이제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풍습이에요. 여기에서 뜻하는 이 민이라고 하는 거는 어린이라고 뜻이에요. 어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린 며느리 이런 거예요. 자, 옥저나 동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 힘이 약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고구려가 이 옥저나 동해를 막 약탈하면서 이제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건들만 이렇게 약탈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사람도 약탈해 갔단 말이야. 이때 노동력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람도 막 빼앗아 가는 거야. 또 여성들 막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 특히 이 고구려에서 결혼 안 한 이제 이제 처녀들을 이제 막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옥저에선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했냐면 어린 나이 때 일찍 결혼을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집안끼리 결혼을 약속한 다음에 그 이제 어릴 때 이제 이제 여자 아이를 남자 집안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키워줘요. 자, 사람 노동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노동력을 이제 그 발휘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성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성인이 될 때까지는 집에서 계속 이제 먹이고 키우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남자 집에서 여자 아이를 데려와서 이렇게 그런 먹이고 키우고 이렇게 이제 장성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돌려보내고 정식적으로 혼인하는 거. 그걸 이제 민며느리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풍습이 있었냐면 자, 이 풍습보다 일단 먼저 유명한 특산물이 있어요. 단공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작은 활이에요. 요게 또 이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과하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수 있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과일나무가 있으면 요 아래를 이렇게 이제 지나갈 수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말이에요? 작은 말이에요. 자, 이런 작은 말이 또 이제 그 특산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반어피라고 해서요. 피는 가죽이에요. 반어라고 하는 거는 반만 물고기인 가죽이란 뜻이야. 자, 반만 물고기. 여기에서 말하는 반만 물고기는 뭐냐면, 반만 물고기는 뭐냐면, 물개 같은 거예요. 바다 포범. 그래서 바다 포범의 어떤 가죽, 이런 게 이제 유명했다라는 거예요. 특산품으로. 그걸 이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해 풍습 가운데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책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 여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A 부족이 있고요, B 부족이 있어요. 근데 이 B 부족 사람들이 A 부족 이제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없고 A 부족도 B 여기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들어가게 되면 뭐 곡식이나 뭐 이제 동물이나 막 이런 걸로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책화라고 하는 풍습이에요. 자,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만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사만. 사만은 일단 이 남부 지역이니까 일단 벼농사가 엄청 잘 됐고요. 이 사만 가운데서 이 마한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목지국이라고 하는 그 소국이 있단 말이야. 이 목지국이 이 사만을 리드했다, 대표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변한과 이 진안 같은 경우에는요, 철이 많이 생산됐다라는 거예요. 철. 그래서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수출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수출하냐면 일본이죠. 그 다음에 낭랑에 수출했다. 낭랑.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조선 멸망하고 나서 이 한나라가 이 고조선의 옛 땅에 한사군을 이제 설치했었죠. 그 한사군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게 요 낭랑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소도라는 지역이 있었대요. 자, 이 소도라는 지역은 이 소도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천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천군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도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되게 신성한 지역이야. 그래서 신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왕이라도 함부로 이 소도 지역을 침범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도라는 지역이 존재했다라는 걸 통해서 당시 우리 사만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라고 했을 때, 자, 제사를 담당하는 천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치를 하는 지배자가 있죠. 뭐 군장이나 왕. 자, 정치적 지배자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한 명이 이걸 다 해요? 아니면 각각 따로 해요? 따로 하죠? 그래서 재정 분리 사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재정 분리 사회다. 우리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당군항검 할 때 우리가 이제 재정 일치 사회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죠. 요거는 이제 재정 분리 사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이 사만은 이후에 마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제에 흡수되고요. 진화는 신라에 흡수되고요. 변화는 나중에 가야에 이제 흡수가 되고요.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고조선이 멸망할 때쯤 이 고조선 그 세력들이 남하해가지고 사만 사회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만은 또 이제 어떻게 돼? 고조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연매왕국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제천행사, 그 다음에 이제 풍습, 요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